진짜 부도덕한 건 이런 겁니다.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최초 인지 시각도 조작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4월 16일 오전 9시 19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YTN 뉴스 속보를 통해 처음 사고를 인지했고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9시 24분에 청와대 직원 153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당시 문자 메시지를 보면 발송 시각은 9시 24분이 아닌 9시 19분이다. 그러니까 9시 19분에 YTN 보고 알아서 24분에 문자 보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자 메시지 발송 시각을 봤더니 9시 19분이야. 그러니까 9시 19분 이전에 이 사건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난 이것도 미스테리야. 여기에 대한 분석을 사참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조금이라도 안시각을 이렇게 줄여서 늦게 알았다고 자기들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지금 업무 시간이잖아요. 업무 시간인데 이런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서 보고 체계가 와해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 체제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고 그 나중에 자료로서 그 당시 청와대가 보고했거나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잘못이 있다는 걸 통해서 그들의 변명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시간 5분 차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보고체가 없었고 근데 마치 그 보고체가 제대로 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 관련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정의치 하지 않고 있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보면은 박근혜 7시간 거기에 보면은 실제로 막 고쳐요. 공공문서를 임의로 막 고쳐 막 찍찍 갈겨가지고 이걸 고치고 거기에 무슨 제대로 된 같은 수정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얼마나 주먹 굵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이게 물론 세월호의 진실 규명, 사고 원인, 진상 규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참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낸 것들 중에는 국가적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언제 인지했는지도 정확하지가 않아.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9시 19분 YTN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문자를 이미 그때 보낸 거야.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뭘 보냈다 이렇게. 9시 19분에 TV를 봤는데 문자가 발송된 시간이 9시 19분이면 최소 거기 5분이나 10분이나 빨리 알았다는 걸 거고 문구 만드는데 시간 걸릴 거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게 자기들의 책임 회피를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라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사참위 같은데 밝혀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을 그냥 큰 틀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문제점을 할 수 있는 게 청와대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어떠한 보고 체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이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근데 이 문제점을 감추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허술하게 그렇죠. 조작을 하다 보니 벌어진 게 청와대 쪽의 문제인 것이고 또 이제 사건 자체로만 보면은 이제 사고 자체로만 보면은 배가 가라앉을 위기가 있거나 문제가 생겼으면은 상식적으로 배 밖을 벗어나서 물에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구명조끼 입고. 근데 왜 거기에 머무르게 만들었느냐? 그 얘기는 아이들을 구할 생각이 없었다는 걸 떠나 구하지 않았거나 더 나아가선 심하게 되는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원인이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를 밝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청와대 쪽의 문제는 어떤 프로세스의 문제점이나 어떤 과정에서의 어떤 당직자들의 해이함, 어떤 대응 방식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들은 밝혀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사고 대응 프로세스는 아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고쳐서 했다라는 거는 향후 잘 갖춰가면 될 것이라 보고요. 이런 관련된 문제는 아마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청와대 쪽에서의 이런 프로세스 거짓말한 것들은 어떻게든 나와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디까지 밝혀질지가 관건이지. 여기서 잠깐. 180석이 있잖아요. 정의당 등과 포함하면은 186석, 190석 다 돼갑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열어야죠. 국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황교안이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가지고 막 30년 못 보게 만들었던 거 열어야죠.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가
요구하면 열 수 있죠. 그러니까 수정할 수 없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국가 안보에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정책적인 문제로 국가 안보에 어떤 심대한 뭐가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 그럼 열어야지 당연히. 이건 진실 규명 차원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방금 그 시간 뭐 이렇게 10분 뭐 5분 정도 10분 정도 조작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누가 보고했고 누가 이 조작을 지시했냐도 밝혀야 되는 게 그 세월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첫 단계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 세월호가 되게 궁금한 게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국정원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이런 그 배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해군은 초동 대처를 하려고 했는데 누구의 개입으로 그 초동 대처가 지연됐는지를 풀어가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작했고 지연시켰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아마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BC 처음에 보도가 언제 나왔냐 뭐 9시 15분도 아니야 지금 24분도 아니고 19분도 아니고 아침 일찍 7시 좀 넘었을 때 이미 뉴스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중에 전원 구조 오보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 구조 체계가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더 많이 와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구조대, 예를 들면 막 해군에서 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망가뜨려져 버린 상황이 있거든요. 이게 진상규명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지. 실제로는 7시 넘어서 그게 첫 보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미 YTN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지를 진상규명해야 된다는 거고 그 대표적인 단서 중에 하나가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 해제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거기를 최소한 봐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잘못돼 있고 어떤 보고 체제가 있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관련한 인터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